소지품을 이용한 위기 탈출법. 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 나라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 나라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고품격 강의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안전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럼 혹시 지난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카드가 아마 지금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누르셔서 강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 허성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난안전 전문 강사 허성혜입니다. 3주째 연이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최근 어떤 영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조정석, 이문화 주연인 엑시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지품이나 아이템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다들 휴대폰 갖고들 계시죠? 네. 네,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주로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거나 네네. 음악을 듣는데 주로 업무도 보고 뭐 메일 체크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유튜브라든지 네. 뭐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새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빠의 안색이 이상하다며 소방서에 전화를 건 경우가 있어요. 이때 소방대원이 일단 차량은 빠르게 출동을 시키고요. 영상통화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아빠의 상황을 보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키게 했는데요. 저번에 영상 보셨죠? 심정지 교육대. 네네. 네, 거기에서 이 시민이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학생도 그거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엄마와 교대로 하고 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도착한 시간이 약 6분 50초 정도 후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처치 후에 완전히 소생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 시에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전하게 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 통화로 원격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닦아주세요. 남성의 얼굴을 닫고 예. 시민 조금만 2명이 좀 닦아주시고. 번갈아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119와 영상통화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스마트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버님을 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그런 실습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영상통화로 전문가가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장소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진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가장의 그런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방법, 영상통화 방법 말고요, 다른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통해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사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앱을 켠 다음에 사진을 켜고 그냥 전송만 하면요, 그 상황이 화재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도로 붕괴라던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대처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소중한 앱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요. 아, 그렇군요. 이 안전신문고 앱 외에도 또 다른 앱이 있는데요.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거예요. 이 안전 디딤돌 앱을 들어가 보시면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그리고 대피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가방에 이런 손수건 갖고 다니시나요? 손수건은 안 저 네. 손수건은 안 갖고 다녀요. 자, 손수건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사실 1년 365일 들고 다녀요. 이거가 제가 재난 강사여서가 아니라요. 이게 겨울철에는 목에 두르면 굉장히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물에 적셔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물수건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물티슈는 혹시 소지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은품으로 받은 게 있어서 네. 저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유용한 또 아이템인데요. 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물티슈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두툼하죠. 네네. 네. 가지고 있는 물티슈를 하나를 거의 다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가요? 물기가 지금 촉촉해요. 네, 촉촉하죠. 대부분 물수건을 하라고 하니까 물을 막 흠뻑 적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흠뻑 적셨을 경우 오히려 호흡을 막기도 하기 때문에 꽉 짰을 때 물기가 살짝 나오는 정도. 물기가 어느 정도 없거나 나오네요. 살짝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네, 이거를 코와 입을 완벽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코와 입을 완벽하게 막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그리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이 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바꾸면 그러냐면 안 된다. 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손이 힘들다고 바꿔서 할 경우 방향 감각이 틀어질 수 있죠. 자, 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화날까요? 아니요. 어두울 것 같아요. 네, 정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확실하게 막고 그리고 한 손을 벽을 잡는데 자세는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낮은 포복 자세? 낮은 포복 자세. 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기면 안 기면 안 됩니다. 되는구나. 왜냐하면 불길이 바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어가다가 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낮은 자세. 즉 자신의 무릎 미만으로 코와 입이 닿게끔 그 정도로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자세가 되겠죠. 그럼 뭐 이제 거의 쪼그려 앉는 수준 그렇죠, 그렇죠. 정도까지 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오리걸음을 하면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알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 화재가 났을 때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방법 같이 하도록 할까요? 오른손으로 젖은 수건을 코와 입을 확실히 막아주십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 왼손 구분 안 가세요? 자, 내가 모르는구나. 한 손으로는 물티슈를 뭉쳐가지고요. 코와 입을 확실히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벽을 따라서 가는데요. 이 손을 바꿀 경우 방향 감각을 잃어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바꾸지 않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낮춰야 되냐면 자신의 무릎 미만으로 코와 입이 위치하게끔 이런 식으로 대피해 주셔야 되십니다. 기듯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거우면 대피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나갑니다. 하나도 안 뜨거워. 알려주신 어플들 꼭 깔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잘 모를 때에는 119 영상통화로 활용하면 된다는 게 꼭 기억해둬야 할 점인 것 같아요. 네. 물티슈도 항상 꼭 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수업 듣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이러한 앱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다는 네.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 평상시에도 항상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화재 상황 시에 정전이 오면 암흑이 된다고 했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계단의 숫자를 안다면 굉장히 빠르게 대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은평구 그 평생학습관에 몇 번째 오시나요? 저는 한 10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1번째 정도. 네. 많이 오셨어요? 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계시죠? 네. 계단 이용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계단의 숫자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네.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아, 조작할까요? 저 얼마 안 됐는데. 네, 조작. 항상 어딜 다니시던 계단의 숫자를 세고 다니신다면 굉장히 위기로부터 탈출하는데 빠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꼭 계단 숫자 외워놓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가 한 번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보험사에 근무하던 윌리엄 하인리가 주장한 것인데요. 직업 특성상 그분은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통계를 발견을 했대요. 어느 날 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소한 작은 300번의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큰, 작지만 큰 그런 사고가 29번에 있은 다음에 비로소 큰 사고가 꽝 하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이 촬영을 영상하는 오늘이 5월 29일이잖아요. 네, 2015년 5월 29일 6시 조금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95년이어야 1995년. 아, 죄송해요. 1995년.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 그때 기억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네네. 기억이 납니다. 그 사고에서 약 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1000명 정도가 다쳤는데요. 그 사고도 갑자기 꽝 하고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분이 있어요. 연예인인데요. 그분이 네. 그날 거기에 갔었대요. 예, 갔는데 에어컨이 꺼지다라는 거죠. 그 커다란 건물에 에어컨이 꺼진다라는 건 좀 정상이 아니죠. 그쵸. 예. 그런데 이분은 좀 성격이 급하시고 더운 걸 못 참으셨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셨는데 생존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워낙 사상자가 많은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25주년이 되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큰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소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하면 주변을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진짜 온 국민이 좀 들어야지 되겠다 싶어요. 그래야지 이런 위기 상황들이 있을 때 네. 진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꼭 모두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특정 사람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배워두면 나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서 꼭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큼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열심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해, 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 등에 1,000만 원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요. 또 가입 조건은 건강진단도 없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으로 거주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가입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보험료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성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 날에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리법 기억하시나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하인리법 기억하시죠? 사소한 징후를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안전하세요. 다시 할까요? 아이 아, 아이 그래 이제 갑자기.